그래서 지금 첫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은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요. 아마 다음번 이론 수업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간략하게만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뭐 이게 영상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인데요. 뭐 인베디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기계들을 거의 인베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비전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비전 시스템이 잘 많이 제품들이 많이 있죠.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수업들이 많이 발전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 시스템에 이제 그런 언론적인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비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처리라는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가공할 건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진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게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응용을 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사진으로 하냐 동영상으로 하냐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에서는 입력된 영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영상 처리와 뭐 디지털 영상 처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다 디지털 영상 처리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뭐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이런 것들을 뭐 아날로그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 디지털로 넘어오듯이 디지털에서 영상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원본 영상이 있을 때 뭐 밝기를 50을 조정한다든지 여기서 뭐 밝기를 50을 이렇게 마이너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영상이 어떤 원본 영상에서 오리지널 영상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 대한 한 가지의 가장 쉬운 예가 되겠죠. 영상을 어떤 디지털화 되어 있는 영상들을 값을 전부 50을 더하거나 아니면 전부 50을 빼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좀 더 말로만 뭐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뭐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뭐 디텍팅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상이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형을 이런 식으로 엣지를 딴다든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 이런 이런 식으로 외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영상 처리 하나의 일종이 될 거고요. 영상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많이 좀 경험해봤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뭐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영상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는 이런 식의 영상이 존재하지만 요거를 내면적으로 어쩌면 보는 방법을 많이 바꿔가면서 보는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법들은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배우고 나면 이제 뭐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이제 그 맞는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아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영상 처리의 역사는 이제 뭐 처음부터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화돼 있지 않고 필름에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마 옛날 이제 시기 1920년대에 신문사들이 이제 사진을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영상 처리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많이 이제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걸 다 알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 폰 노이만의 뭐, 디지털의 컴퓨터 개념을 이제 시작으로 영상 처리 기술들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고, 뭐, 이후에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거는 이제 컴퓨터 발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점, 어,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처리 이제 기술들이 발전이 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영상 처리는 아폴로 우주선에서 보내낸 영상이 이제 훼손된 영상을 복구하는 용도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영상 처리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영상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성장하냐면 뭐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거의 인간의
뭐 오감 중에서 눈이 또 워낙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영상 처리적인 것들은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뭐 엑스레이 같은 거가 이제 1차적인 거가 될 수 있겠죠.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생기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게 또 AI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영상 처리나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상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이제 비전 시스템에서의 응용이라든지 이런 게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 처리 분야는 어, 계속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은 요것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영상 처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비전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에서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고 영상을 우리가 또 많이 다룹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보는 것 중에서도 뭐 틱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도 영상을 많이 쓰고 또 저희가 생산해내는 영상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영상 처리로 기술로 배워두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수업에 이제 그 영상 처리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영상 처리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번호판 인식 이런 인식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들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이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사용했는데요. 영상이 이제 생성이 되면 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데이터를 뽑아낸다. 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 비전 쪽으로 가면 요거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뭐 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 영상에서의 뭔가 데이터화되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어, 반대로 이 서술화되어 있는 우리가 CAD라든지 이쪽에 보고 있으면 CAD라든지 그리고자 하는 물체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돌아오면서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상은 그 주위를 이제 계속 돌면서 영상 처리를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있고 데이터에서 다시 영상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CAD든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영상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영상 처리와 컴퓨터 비전 쪽을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인베디드 비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비전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어떤 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어떤 유효한 데이터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가 우리가 이제 진행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영상 처리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사진들,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하나의 픽셀마다 2차원으로 값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이 2차원 배열에 존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얼마나 잘 분해해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러들을 많이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뭐 옛날에 이제 얘기했던 뭐 16 컬러, 뭐 256 컬러, 그 다음에 뭐 3빗, 뭐 3바이트, 뭐 몇 바이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비트 컬러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얼마나 얘를 쪼갤 수 있냐에 따라서 배열을 얼마나 크게 만드냐에 따라서 디지털 영상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되어 있고 디지털 영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또 값을 변하거나 변경해서 그 부분들을 영상을 처리를 할 건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획득 방법은 일단은 어떤 물체든 간에 빛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 빛이라는 거를 통해서 빛을 받은 빛의 파장을 반사하는 반사된 파장을 우리가 눈이나 아니면 광학 렌즈나 센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영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빛에 의해서 나오는 반사되는 영역에 따라서 우리는 가시광선 인간의 눈 기준이죠. 사실은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거의 되어 있긴 한데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영역과 그다음에 적외선 영역의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도 이제 그런 조금 어두우면서도 이제 사람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빨간색 물체가 있다 그러면 깜깜해지면 이게 다 회색의 영역처럼 보이듯이 그 정도까지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과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눈이라는 거는 동물에 따라서 다 그런 획득되는 영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시광선이 인간이 정해놓은 파장만을 가시광선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파장을 만들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 거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카메라든지 뭐 적외선 카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더 넓은 밴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X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의 파장까지는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인간이 보고 있는 가시광선만이 뭐 모든 그런 영상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더 넓은 영역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들은 눈을 통해서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인간의 눈에 비치는 영상들이 이제 이런 컬러들이 나오는데요. 가시광선이 이제 빛은 파장을 발생을 하죠. 빛에서는 파장도 발생, 뭐, 빛이 뭐, 광자이면서 이제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 이제 가시광선,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뭐, RGB의 색깔을 통해서, 그 색깔을 통해서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엑스레이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도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근데 거기에 가시광선 파장은 어떻게 되냐, 그 가시광선의 파장에 따라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영상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X선 같은 거겠죠. X선 쪽에서 투과해서 어디 투과 못하는 부분과 투과하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투과된 영상들을 투과된과 투과 안 되는 영상들을 받아서 이 영상들이 데이터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는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사실상 어, 이 부분 이런 영상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번 더 영상 처리가 돼서 나온 걸 뿐이죠. 실제로 이 뼈가 이렇게 뭐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뼈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단면적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입체적인 게 있지만 입체적인 것들을 다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쪽으로 뭐 필름이나 이런 쪽에 누면서 아니면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식으로 누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통과되는 거와 통과되지 않는 거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이제 뭐 우리가 또 따로 알고 있는 적외선 카메라, X선 카메라고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어, 밤에도 물체를 볼 수 있게 식별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동물이 있다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적외선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은 적외선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바다의 해수면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그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라는 거가 있죠. 그런 화상 카메라를 뭐 인공위성에다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바다의 온도를 측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각자에 맞는 파장을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어, 그런 파장들을 캐치해내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거를 캐치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사실은 적외선 카메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여기 값이 그냥 뭐 3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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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지만 그걸 또 다시 색을 입혀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컬러풀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이런 값에 따라서 여기에 매핑을 통해서 어떤 값은 이런 파란색이 진한 파란 여기 있는 값들이 매핑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있는 좀 따뜻한 곳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매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반대로도 색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색은 어떻게 입힐 거냐에 대한 내용인 거지 실제로는 그냥 데이터로만 이것도 다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거겠죠. 데이터로 존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눈에 가시광선에 맞는 이미지에 맞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겁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상들이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모니터들이라든지 이런 OLED, 뭐 LED, LCD 이런 것들이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OLED라든지 그다음에 LED, LCD 이런 것들이 이제 자차 발광 뭐 LED 요즘 뭐 LED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산업적으로요. 이제 중국이랑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삼원색 우리가 색상을 표현하는 삼원색을 가지면 어떤 색이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모든 색을 표현한 건데 여기가 이제 모두가 이제 다 검은색이면 아무것도 안 키면 LED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OLED 기준이겠죠. OLED가 자체 발광이라는 의미니까 여기를 다 껐다 그러면 빨간색에서 잘 표현 안 되는데 이걸 다 끄게 되면은 검정이 될 겁니다. 블랙 색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린,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요 세 가지 색깔을 표현하면은 세 가지 색깔을 어떤 식의 조합을 통하면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색을 모두 다 키게 되면 여기 중앙에 있는 화이트, 흰색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색을 어떻게 키냐에 따라서 모든 색을 다 끄거나 다 키거나 해서 뭐 화이트부터 검정, 그러니까 명암도 뭐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명암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GB를 통해서 모든 색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확대하는 걸로 좀 우리 카메라 요즘 너무 좋아졌잖아요. 카메라를 옛날 뭐 아이폰 뭐 3 같은 거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일 정도로 소자들이 LCD, LED나 이런 게 보일 정도로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되게 이게 작아져서 아마 뭐 10배 정도 줌해서 봐도 잘 안 보이긴 할 겁니다. 만약 옛날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열, 이런 컬러 영상을 만들어내는 배열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합하냐에 따라서 뭐 금액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적인 내용들이고요. 우리는 영상 처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LED 세 개를 하나씩 묶어 놓으면 이렇게 LED 세 개를 묶어 놔서 얘를 빨간색을 100% 켜고 뭐 녹색을 뭐 50%만 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얘를 빵프로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색깔들의 조합을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 하나의 픽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통해서 컬러 영상을 통해서 네,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색의 삼원색이 되죠. 영상 컬러 영상의 삼원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영상의 생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 뭐, 요 부분은 요 PPT는 좀 내용이 좀 적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제 영상, 아날로그라는 건 어떤 실제 물체겠죠. 이런 물체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얘를 표본화하는 작업과
양자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화하는 작업은 얘를 얼마로 더 우리가 쪼갰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상도라고 하죠. 해상도를 얼마나 더 쪼갤 수 있을까? 이거를 100% 맞게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데이터든 간에 이런 네모 격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든 네모 격자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다른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수치화되어 있는 뭐 그런 영상들 만드는 3D 맥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점으로 연결돼 있다든지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이미지 영상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픽셀로 구성이 되겠죠. 이 픽셀의 크기가 얼마나 작아지냐에 따라서 영상의 해상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되게 표본화되는 영상도는 엄청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는 중간값에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는 불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이 쭉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1부터 여기 2의 값 사이에 요 값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소수점들이 점점점점점점 소수점들이 존재하죠. 끊기지 않는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양자화 되어 있지 않은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 데이터를 뭐 모든 걸 다 표현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한 바이트의 어떤 색깔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색상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겠죠. 16컬러가 있어요. 그럼 16컬러는 컬러 색깔이 16개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컬러 색깔을. 컬러 색깔을 16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16개로 모든 컬러를 표현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256컬러죠. 256컬러라는 의미로 또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256컬러로도 모든 색상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색상을 다 표현한다. 그러면 무수히 많겠죠. 말이 안 되겠죠. 어떤 수치화로 놔둘 수는 없겠죠. 어떤 수치화로 256컬러가 아니라 뭐 몇만 컬러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컬러의 뎁스는 엄청 깊으니까요. 하나하나에도 이제 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양자화는 그 모든 컬러를 다 나타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값들이 있다면 요거를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과 값에 떨어진 거는 인정을 하되 이런 식으로 이쪽 값들과 이쪽 그런 값들의 이쪽 안에 있는 값들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본화와 양자화를 통해서 여기에 데이터들 255는 화이트니까 일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네모 그림 부분 요 그림의 값을 몇을 넣냐 여기와 여기의 값의 차이는 실제로 얘와 여기와 여기의 값의 차이는 어떤 일정하게 리니어한 그러니까 그런 불연속적이지 않은 값들로 쭉 존재를 할 테죠. 실제로는 실제 이런 어떤 화물들은요. 그 대신 이런 표본화를 하면 여기와 여기와 값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와 거기의 값은 요만큼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양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영역에서의 픽셀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영상의 표본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떤 카메라가 이제 고성능 카메라 이제 저성능 카메라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해상도가 많이 낮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경계도 또 무너질 정도로 그리고 뭐 우리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카메라 센서 1억 6천만 1억 6백만 화소죠. 1억 6백만 화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이제 표본화가 잘 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 엄청나죠. 그런 것들이.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난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표본화는 요런 식으로 실제 물체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표본화가 된다. 여기에 값은 양자화가 이런 색상을 결정하는 건 양자화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표본화는 얘를 여기 요런 부분이죠. 여기에 흰색이 요만큼 있고 검은색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겠죠. 요 데이터겠네요. 여기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음으로 표현해야겠죠. 그 대신 여기 같이 흰색은 요만큼 있고 데이터가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애들은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애매하게 거친 애들, 데이터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빈 공간으로 볼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죠. 이런 식으로 쭉 여기까지네요. 쭉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져 표본화가 됐겠죠? 제가 뭐 대충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표본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본화고요. 그다음에 표본하고 그다음에 해상도에 따른 이제 영상의 변화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표본화는 즉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56개냐, 128개냐, 그 다음에 64개냐, 그리고 32개냐. 우리 이런 영상들을 요즘 잘 보기 힘들죠? 어디 인터넷 돌아다녀도 여러분들 아마 보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익스플로러 이제 맨 처음에 저도 이제 뭐 학부 다닐 때 이제 인터넷이 워낙 그렇게 때는 그 당시에 그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죠. 영상을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점 좀 좋아지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표본화된 빠른 데이터를 한번 쭉 보내서 익스플로러에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원본 데이터가 딱 표현되도록 그래서 이게 표본화된 데이터가 좀 더 자세히 이런 식으로 스텝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여졌죠. 그래서 표본화는 영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이 영상 여기서 여기의 데이터의 양은 뭐 이런 양자화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양자가 같은 양자라고 해도 4배씩 증가하죠. 4배씩. 4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죠. 4배씩 증가한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전송해야 된다 치면 물론 요즘 인터넷이 빨라지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들도 금방금방 가긴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카메라 자체도 영상이 또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카메라의 그런 용량도.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카메라 용량이 너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데도 영상 올리는데도 또 역으로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있고요. 카메라 기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게 맞춰져서 영상이 우리가 이제 그런 끊김없이 잘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익스플로러 할 때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 속도보다는 아마 영상이 더 뛰어났었으니까, 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자죠. 양자는 내가 값을 어떤 픽셀을 표현할 때 4개 값으로 4개 값으로 표현하냐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그러니까 비트 단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2비트만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3비트로 가지고 한 거예요. 비트, 비트죠. 그렇다는 얘기는 비트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용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용량은 증가하겠죠. 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색을 표현하는 능력은 더 좋아질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어떤 불연속적인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연속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10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1 아니면 10이라는 데이터 사이에 5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3이 또 존재하고 7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1부터 10이라는 데이터 사이에 이런 게 하나하나가 더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요 사이에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해상력은 뭔가 색을 표현하는 능력은 더 올라가겠죠. 그 대신 반대로 용량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용량과 이런 것들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레이 영상 할 때는 우리가 이제 8비트 많이 쓰다 보니까 8비트를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칼라 영상에서도 8비트를 2개를 쓰죠. 8비트를 3개 쓰죠. 8비트를 3개를 써서
RGB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RGB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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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명암 넣는 것까지 해가지고 32비트 영상, 우리가 32비트 컬러를 쓰죠. 네, 32비트 컬러를 쓰고요.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컬러를 표현하려고 하죠. 32비트, 64비트 컬러 뭐 이거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는 어떤 데이터에 연속적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치면 거기서 이거의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이거를 세세하게 나타내냐라는 거죠. 불연속적인 데이터로 몇 개를 나타낼 수 있냐,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되는 과정을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위 단계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게 보시면 256부터 뭐 해서 128, 64, 32, 16, 8, 4, 2. 얘는 2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 아니면 블랙. 그쵸? 두 가지 색깔밖에 표현 안 했고, 화이트, 연한 그레이, 그 다음에 진한 그레이, 그리고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색을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걸 꼬집어서 딱 누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뭐 이쪽이 뭐 화이트 살짝 있고 요거 그레이 색상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진한 그레이 좀 더 진한 그레이 뭐 좀 더 진한 그레이 뭐 여기 블랙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예 제가 얼핏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는 지금 눈에 보이죠? 색상의 변화를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거 한 다섯 개 정도 보이고 16컬러부터는 이제는 그레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 뭐 완벽하게 이제 알아내기는 좀 쉽지 않죠. 어떤 색깔이 16개가 존재한다. 32비트 그리고 256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해상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것도 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은 양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량은 좀 증가하겠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 영상 처리 응용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영상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전 시스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영상이 변화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이진화했을 때 이 영상을 여기로 이진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도로에 이런 실선을 찾아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카메라 센서가 됨으로써 카메라가 센서가 되고 그 센서에서 파악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내서 서술화하는 거죠. 아까 앞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존재를 하고 우린 그 영상에서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 처리와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문서화, 데이터의 데이터화, 영상의 데이터화를 하는 거죠. 좀 데이터화가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비전 시스템이나 뭐 영상 처리 이용에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어, 영상 처리에서도 지금은 제가 좀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 PPT는 아니긴 한데요. 영상 처리에서도 이런 공장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공장의 레일이나 이런 곳에서 뭐 이거는 좀 미래지향적인 좀 그림이긴 한데 영상으로 어떤 데이터의 분량을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이게 어떤 레일을 타고 지나가는 뭐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를 해내는 거죠 영상으로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얘가 자갈인지 모래인지 아니면 자갈의 비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캐치해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알려줘서 뭐 그거에 맞는 것들을 빠르게 그 대신 엄청 빠르게 뭐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영상 처리 이제 응용해서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뭐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실습을 통해서 아마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활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담아서 한번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보드는 인베디드 보드로는 라즈베리 파이를 아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에 오픈 CV를 사용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거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다음에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첫날 수업이니까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공지에 남겨놨던 오픈 채팅방에 이제 꼭 저걸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네,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영상 비대면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